아침에 완성한 개츠비 스웨터가 아니고 개츠비 이제 가디건으로 탄생이 됐거든요. 그거를 서둘러서 찍게 됐습니다. 음, 개츠비 스웨터는 이제 이 가짜 단추를 달고 박아버렸던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단추 구멍을 달고 가디건 형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개츠비 가디건이라고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라는 당연히 경사뜨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꼬맨 상태고요. 단추는 그 테무에서 단추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단추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도안 없이 떴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떴고요. 칼라를 두 가지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정도, 아직 제가 배색을 못하니까 스트라이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해봤고요. 색깔은 여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디자인한 도안인데 아이스크림 콘 꽈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꽈배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디자인이 좀 어설프게 나오다가 이 뒤로 갈수록, 마지막 갈수록 점점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든 디자인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왜냐면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아이스크림 꽈배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약간 기구 모양 같기도 한데요.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손에 딱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이지랑 그 연핑크가 조금 따뜻한 분위기가 날 수 있어서 제가 지난번 떴던 것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개츠비 가디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몇 개 떴는데요. 지난번에 그냥 실로 떴던 가방보다는 이것도 이게 좀 빳빳한 라피아 실은 아니고 이게 노끈 같은 거 같거든요. 저도 처음 떠봐서 이 노끈 같은 거에다가 이 가격은 한 2, 3천 원? 5, 6천 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요거에다가 캐시미어 실을 좀 따뜻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떠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훨씬 모양이, 이게 좀 빳빳한 모양이라 훨씬 잘 잡혀서 이 형태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근데 약간 실수가 있었죠. 약간 가방끈이 좀 긴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뭐 그 주문한 것 중에 몇 개 마음에 드는 거를 그냥 꿰매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라벨도 뭐 수십 개 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렇게 달아봤더니 요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큰 가방도 되지 않을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뜬 건데, 이것도 빳빳한 형태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 안에 뭘 넣었거든요. 이게 빳빳한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라벨 달고 그냥 실 쭉 떠올라서 뭐 단추 같은 거 달지 말고 그냥 이 끈 있죠. 일반 긴 어깨끈 있죠. 어깨끈. 요것도 한 8,000원 요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은데, 그 어깨끈을 그냥 쭉 연결해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가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냥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방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바지를, 그 스카프를 이용해서 윗옷을, 이거 스카프로 만든 윗옷이고요. 스카프 두 장을 이용해서 만든, 그 다음에 바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니까 바지가 어느 정도 그럴싸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카프 두 장으로 양쪽 저쪽 붙여서 만든 건데, 음, 이 아래쪽 밑 아래라 그러죠. 밑 위, 밑 아래라 그러는데 이 밑 아래 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난코스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 형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쪽, 여기는 뒤쪽, 약간 엉덩이 부분, 약간 그 동그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입었더니 굉장히 정말 바지 같은,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대로 된 바지가 통바지인 거죠. 통바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입어봐도 전혀 뭐 이렇게 구김이 가거나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고무줄을 박아서 접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을 줄 수 있게끔 하니까 이게 입을 수가 있는 이런 바지가 됐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걸 윗볼 위에 옷하고 아래 옷하고 같이 한 벌로 입으니까 마치 한 벌이 나온 듯한 그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바지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스카프 두 장이 이렇게 괜찮은 바지가 됐을까를 한번 기록도 남기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60cm 짜리잖아요. 가위질은 딱 2번이면 됩니다. 이게 60cm 짜리 스카프 2장인데 이렇게 해서 2장이죠. 이게 어떻게 바지가 되는지, 여기가 이제 겉면이고 이 뒤에가 앞면이라고 생각하면 마주쳐야 되니까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치거나 안쪽 면이 마주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 겉면과 겉면이 바깥으로 가거나 안으로 가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 다음에 이쪽의 엉덩이 부분 있죠. 엉덩이 부분을 살짝 굴려줘야 됩니다. 이 굴려주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안에 들어가는 이 너비는 한 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60cm니까 한 28cm, 30cm가 조금 안 되게끔 이런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잘라 볼게요. 요렇게 요거 하나만 자르면 바지가 됩니다. 되게 신기했죠.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쭉 꼬매면 여기가 엉덩이 뒷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엉덩이 뒷부분 끝에 다 꼬맨 다음에 이쪽도 끝까지 꼬매면 안 되겠죠. 이쪽은 이제 앞쪽이 될 테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위 부분이 되니까 적당한 길이만큼 두고 여기가 이제 꼬매지고 뒤에는 아래 바지랑 이 밑에 바지랑 붙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부분 있죠. 이 잘라낸 부분을 그대로 연결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다시 윗부분을 한 3cm 정도 그냥 잘라서 버립니다. 왜냐면 너무 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 버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그냥 삼각형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삼각형인데 끝부분은 꼬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겉면과 겉면이니까 이렇게 꼬매지게 되면 이 직각 부분이 이제 이 밑 아래로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이 직각 부분이 아까 여기가 엉덩이 바지의 뒷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바지 뒷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여기는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될 테니까 여기를 만약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가 연결이 되면 이 엉덩이의 끝부분에다가 이 엉덩이 끝부분에 이 아까 직각 부분 있죠. 직각 부분에 이 위에 둥그런 부분은 앞이 되고요. 이 밑에가 뒷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 바지가 요 삼각형 두 개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되게 수학적이다. 아, 산수적이 산수. 수학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은 1차원이고 이 종이나 천은 2차원이고 이걸 3차원 바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온몸은 3차원이니까 이 상태에서 3차원을 요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요건 거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다리가 되겠죠. 이거 엉덩이가 되니까 여기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다리통이 나오겠죠. 얘가 한쪽 오른쪽 다리 또는 왼쪽 다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다리가 연결되는 끝부분에 이게 살짝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여기를 쭉 연결해서 계속 꼬매주면 이 부분이 한쪽은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고 한쪽은 그냥 일자가 되겠죠. 요건 앞쪽이 되겠죠. 여긴 뒤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마지막 쭉 굴려지는 부분 앞면이 여기서 끝부분 정중앙과 만나는 부분이죠. 요 부분과 만나는 점이 바로 밑 위가 결정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바지통을 밑에서부터 꼬매서 쭉 올라오다가 정중앙까지 이 올라가는 부분. 그러면 결국 계산을 하면 엉덩이 부분이 굴려졌으니까 살짝 길이가 길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 엉덩이 부분이니까 조금 짧을 테고요. 그러면 그 길어진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면 사실 비슷한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 길어졌죠. 살짝 길어졌고 이 부분이 바지 앞단 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마법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 간격과 이 길이는 해보다 보니까 제가 한 바지를 한 10벌 이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굳이 너무 길 필요가 없다. 한 뼘 정도면 됩니다. 요건 한 뼘, 요거는 한 5cm, 5cm, 요거는 한 뼘 정도. 여기 짧은 한 뼘도 좋고요. 긴 한 뼘도 좋고 적당히 해보다 보면 요거의 마법이 결정이 됩니다. 요거만 알면 자기 자신의 그 바지는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이 바지의 끝을 보시면 여기 삼각형 두 개가 보이죠. 네, 여기 삼각형 두 개가 보이죠. 여기 하나,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요거가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스카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딱 가운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고 요쪽이 앞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쪽 밑 위는 일직선으로 내려왔죠. 뒤쪽 엉덩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살짝 좁아지니까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엉덩이가 싹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통이랑 아래 통은 그대로니까 그냥 통바지가 될 테고 이 윗부분은 고무줄로 조정을 하되 방법이라면은 앞쪽이 주름이 덜 지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을 할 때 앞쪽은 고무줄을 하지 마시고 뒤쪽을 고무줄을 조금 더 이렇게 조이도록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바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혼자 흐뭇해 하다가 생각을 해봤죠. 이게 반바지잖아요. 반바지가 이 60cm, 60cm가 제가 한 66 사이즈의 반바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길이가 좀 더 길어나면 긴 바지도 되지 않을까?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스카프가 60에 60만 되는 게 아니고 60에 1m 10 정도 되는 스카프 두 장을 가지고 붙이면 긴 바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전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이 됐어요. 이것도 너무나 완벽한 바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긴 바지거든요. 긴 바지. 통이 긴 거죠. 이렇게 일자로 통이 긴 바지가 되는데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단지 이 아래쪽, 무릎 아래쪽에 그냥 길이가
더 길어진 것밖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도 고무줄을 좀 탄탄한 고무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그 넓은 고무줄 있죠. 넓은 고무줄에 여기는 가급적 주름이 안 지게, 대신 뒤쪽은 엉덩이 부분이니까 주름이 살짝 지게. 그럼 입으면 요렇게 살짝 입으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긴 바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만들면서. 그래서 그 약간 바지 스타일은 요즘 많이들 입는 그런 통바지 스타일이에요. 편안하고 자연주의적이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르메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튼 이제 그런 바지가 됐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입어봤습니다. 또 바지를 한 3벌 긴 바지도 만들었는데 입어보았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바지가 제가 실제로 입은 바지입니다. 전혀 모양이 이상하지가 않죠. 엉덩이 부분이 살짝 들어간 거밖에 없고 앞부분도 밑 위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허리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긴 바지죠, 이렇게. 그래서 되게 편안한 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을 때 전혀 불편함도 없고 고무줄이니까. 그리고 요즘 자크무스인가요? 거기서 요즘은 모더니즘, 굉장히 심플한 걸 원하기 때문에 바지에 주머니도 없잖아요, 요즘은. 심플한 게 베스트죠. 그래서 여기도 주머니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뒤쪽엔 주름이 들어가고 앞쪽은 편안하게 되니까 이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심플한 그 우리 뜨개 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 옷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혼자 만들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 이게 뜨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드는 즐거움을 알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만든 거. 이제는 만들면서 내가 입다 보니까 남이 만든 거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거 세상에서 유일한 거고, 그게 바로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지만,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내가 만든 거에 대한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게 아마 삶의 방식과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것을 좀 다소 긴 시간이네요.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만들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또 뜨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어발이라고 몇몇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프루시오라던가 문어발이라던가. 왜냐면 여러 개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으니까 여러 개 막 벌려놓고 만들잖아요. 저도 약간 문어발 수준인데 머릿속에는 그보다 더 많죠. 막 만들고자 하는 게 머릿속에는 막 정말 여러 가지가 지금 순서가 잡혀 있는데 그걸 겨울 동안에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